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닭 사육 농장에 24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는 17일 나주에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전남 이전을 위한 두 번째 회동에 나섭니다.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은 광주 시민들에게 영화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라남도가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이 설계 중인 미래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 참여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전국 닭 사육 농장에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대형 방제 차량이 다리 위에서 영산강주의 논밭 위로 소독약품을 뿌립니다.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무안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영암, 한평 등 주변 지역도 AI 고위험 지역이 된 겁니다. 무안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6,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지만 반경 10km 내 농장 47곳에서 256만 마리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하천을 주변으로 해서 철새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분비물을 이렇게 또 많이 배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제 AI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 주변을 저희들이 이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고흥 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첫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이틀 만에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전북 익산의 닭 사육 농장에서도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24시간 동안 전국 닭 사육 농장에 이동 일시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방역에 취약한 전국 오리 농장 430여 곳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죠. 축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신발부터 시작해서 의복 그런 게 다 분리해서 입어야 해요.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660여만 마리. 전남도는 올겨울 철새 157만 마리가 우리나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철새 도래지와 하천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를 매일 2번 이상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무려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의 8도에서 10도가량 웃돌면서 오늘은 정말 완연한 가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도 맑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속 70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는 17일 나주에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전남 이전을 위한 두 번째 회동에 나섭니다. 두 단체장의 만남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으로 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군공항과 민간공항 모두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광주시는 한평을 포함해 논의하자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80년 5.18의 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영화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18을 직접 경험한 지역민들에게는 영화를 보며 느낀 안타까움과 분노, 기쁨과 반가움 등의 감정이 더 각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현성 기자가 영화를 보고 나온 광주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권력력에 눈이 먼 신군부의 악행과 이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던 의로운 군인들의 이야기. 그날 밤 이후 광주와 우리 현대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는 지역민들에게 영화는 반가움과 기쁨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소중한 그 역사 자료로서도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주를 넘어선 이제 저 경상도라든지 충청도, 강원도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기쁘죠. 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쉬이 무릎 꿇지 않았던 광주 시민들과 영화 속 저항을 택했던 참 군인들의 모습에서는 동질감도 느낍니다. 반란군에 맞서다 끝내 목숨을 잃은 김호랑 소령과 정선엽 병장의 비극적인 실화가 뒤늦게 재조명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과연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도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영화의 여운은 고스란히 우리 역사,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 그런 분들이 지금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명배우들의 연기와 감독의 뛰어난 연출로 천만 관객 영화를 향한 흥행머리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광주 시민들에게 조금 늦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스스로 치매인지 알기 어렵고 제때 검사조차 받기 힘든 농촌 노인들의 현실과 실종될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적극적인 치료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치매 판정을 받고도 병원이나 약국 등에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초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아내의 다리를 살뜰히 주무릅니다. 이 노인은 2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도시로 나가 있고 혼자 아픈 아내를 간호하는 겁니다. 치매 치료는커녕 약도 다 떨어졌습니다. 딸 병원에만 데리고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 치매약이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돼.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80대 노부부도 있습니다. 남편은 뇌병변으로 거동이 힘들어 그나마 치매 증상이 경미한 아내가 손발이 되어줍니다. 낡은 집을 팔고 이사 가기도 힘든데 주택 소유주라고 지원에선 제외되기 일쑤. 한 달 수입은 보조금 80만 원이 전부라 택시비도 부담입니다.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 택시 한번 부르면 영산포 갔다가 또 올 때 2만 원 주제, 또 2만 원 주제. 그래 못 오고 있으니까 안직은 안 받고 있어.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시설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치매를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곳이 있습니다. 센터 한 곳당 18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전남의 경우에는 16명으로 제주와 강원, 충북 다음으로 낮은 순입니다. 직원 1명당 치매 노인 160명을 돌보는 꼴입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교통이 열악해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중증 환자를 위한 치매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도 적습니다. 전남은 치매 전문 병동 병상이 600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식당이나 마트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기 힘들어 치매 등 노인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혼자 거주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집에 있는 거 정말 그냥 물 말아서 먹거나 김치에만 드시거나 하는 경우.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노인들은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러고 뭐들어 이 나이대로 산 거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대형 공공미술 작품 따뜻한 손이 광주 예술의 거리의 미로센터에 들어섰습니다. 광주 미로센터는 높이 10m 크기의 대나무 인간이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내민 형상을 하고 있는 초대형 조각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미로센터는 충남 당진 출신의 67살 최평곤 작가가 80년 광주의 빚진 마음을 담아 광주 시민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자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작가는 파주 임진각과 순천만 정원 등의 대형 공공미술 작품을 선보여왔고 미로센터에 설치된 따뜻한 손은 최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뼈대가 스테인리스로 제작돼 항구적인 전시가 가능합니다. 전남에서도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어제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개 광고물 등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사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의 지정 게시대 게시와 현수막을 정당별로 읍면 동별 2개 이하 제한하며 허위 혐오 비방의 내용을 포함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 10시 1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인 것을 확인한 목포경찰서는 이 남성을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이 설계 중인 미래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 참여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남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에너지위크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남 에너지 기업과 사우디 기업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사우디 기업들은 기존 태양열 시스템보다 열 효율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전남의 재생에너지 기업과 함께 미래 스마트 도시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orea has the know-how and has built different data centers in Korea. That's why we chose Korea. 전남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사우디를 기회의 땅으로 보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루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업 등 기후 테크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의 이번 중동 순방에는 서울의 44배 면적의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전남 재생에너지 6개 기업이 함께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농업발전, 이런 경제 일반 또 문화 분야까지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사우디는 지금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꿈틀거리는 거대한 그런 기회의 땅이다. 김 지사는 또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을 만나 전남의 솔라시더와 사우디의 네옴시티 협력, 스마트팜 조성사업 상호 교류 등을 협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역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됩니다.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뒤 선거사무소 개소와 선거용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가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와 통합을, 순천 선거구는 분구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어 해당 선거구 출마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치현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은 어제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를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광산구 민원실장과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을 지낸 최 전 행정관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정치 지형을 바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광산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회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어제 내년 총선 광주 서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최 부원장은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과 공포 정치를 끝내는 일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광주 확장에 나서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석회암지대가 발달된 강원 남부 내륙 지역은 지난 2017년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지질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과 태백, 영월과 평창 등 4개 시군이 광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테마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 한국광해광업공단 국가광물정보센터에 문을 연 한국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정선군이 석회암 지형학자인 고 서무성 교수의 연구자료와 암석 시료 등 7천여 점을 기증받아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석회암 지질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지형의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는 교육 장소로서 의미가 큽니다. 서무성 교수님께서 그 북한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부터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채집하신 전시품이기 때문에 되게 귀중한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대 지질 특징을 보유한 정선과 태백, 영월, 평창 등 4개 시군은 지난 2017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21곳의 지질 명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새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정선 민둥산에는 깔때기 모양으로 움푹 파인 카르스트 지형에 작은 연못이 생기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정선군 조양강변에는 쥐라기 시대 한반도 환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여감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생대 쥐라기 시대의 여감층이 바위 형태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비교적 시내에서도 가깝고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국가지질공원이나 천연기념물 관련 이종표 등이 없어 탐방객들이 찾거나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표적 카르스트 지대인 정선 백봉령 지역도 안내판은 오래됐고 탐방 프로그램마저 제대로 없어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정선군 화암면 일대를 센터로 지정했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4개 시군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태백은 구문소 일대 고생대 박물관, 영월은 한반도 지형, 평창은 백령동굴을 거점으로 개별적인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시 4개 시군 지질 명소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에는 앞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차별화된 지형 지질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자작나무 숲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 군락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작나무 숲이 영양군 내에서도 깊은 오지에 있다 보니 전화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불편이 컸는데 최근 이런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입니다. 눈이 내린 듯 하얀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 군락지인 영양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국적인 정치와 계절마다 바뀌는 다채로운 풍경에 입소문을 타면서 1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걸 도서관에서 보고 오늘 풍기에서 여기 2시간 반 걸려서 왔습니다. 마음에 조용해지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1993년 산림청 조림 사업으로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일대에 자작나무를 심기 시작해 30년이 지난 지금 140헥타르 면적에 20만 그루 이상의 자작나무가 군락을 이뤘습니다. 영양군이 아직 정식 개장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엔 벌써 5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자작나무 숲이 영양군 내에서도 오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 그동안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전화와 인터넷조차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통신 3사가 협력해 자작나무 숲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개통한 겁니다. 전화가 안 돼서 지금 조난당한 방문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영양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영양군이 전기와 관로 등 인프라 구축 비용 15억 원을 부담하고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시설 공사비 6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개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속도는 지금 50메가 정도 나오고 있고요. 중계기에서 최상적인 컨디션으로 해서 출력이 지금 방사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동통신 기지국은 산불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스틱 대신에 알루미늄 소재를 대체하였으며 난형 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산불 등 화재 발생 시에 중단 없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통신망 설치로 영양군은 내년엔 1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관광객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이 지역을 우리 생태 산림 관광의 메카로 한번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방문자 센터와 주차장 등 관광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 내년 하반기쯤 자작나무 숲을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얼마 전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가 유튜브를 보며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모습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는 버스기사가 주행 중에 아예 운전대를 놓고 휴대전화를 만져 퇴근길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가는 광역버스 안, 버스기사가 운전대를 놓은 채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잠시 운전대를 잡나 싶더니 또 다시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은 2분가량 이어집니다. 영상 속 버스가 지났던 도로인데요. 이곳은 시속 80km까지 운전할 수 있어 차들이 이렇게 빠르게 달립니다. 당시 버스 탑승객은 퇴근길이 공포스러웠다고 말합니다. 80km라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와중에 차가 약간 흔들흔들 하는데 기사님이 핸드폰을 계속 양손으로 만지고 계시니까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된 버스기사가 속한 회사 측은 정기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육을 하고 적발되면 정직 5일의 징계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리 인원이 적어 한계는 있다고 토로합니다. 기사님들이 280분이 넘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은 한 5명, 6명 정도밖에 안.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시민들 신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 10월 충북 보은 당진 영덕고속도로 터널에서는 고속버스가 승합차를 추돌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고속버스 기사는 휴대전화를 보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버스기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4건, 1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내년부터 전남을 찾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최근 베트남에서 전남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했고 베트남 여행사가 내년 설 연휴 기간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운항을 확정했고 관광객 1,000명을 목표로 전남 관광상품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도 12월 중 전남 관광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라오스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사직동부터 양림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일원, 광주시청 등에서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앤 광주 빛축제가 열립니다. 미디어 아트 빛 조형물과 대형 트리, 버스킹 공연과 벼룩시장 등 겨울을 만끽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 광주관광공사는 참여 사진을 인증하면 광주시 캐릭터인 오메나 기념품을 증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8도에서 10도가량 웃돌면서 정말 완연한 가을 같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도 맑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일어나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오늘 오전 중에 발효되겠고요.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아직 낮습니다. 강진의 현재의 기온 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순천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역시나 19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